여기 한국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태국 미모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오히려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 때문에 그 꿈이 부서지고 또 자신과 같은 죄 없는 태국인들이 추방이 되었다며 한국을 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오열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더 큰 일을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콕에서 자라면서 뚝뚝이와 거리 상인들의 일상적인 소음에 둘러싸인 채 우리 작은 가게 밖으로 세상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죠. 부모님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뭐든 팔면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게 제겐 항상 부족했어요. 평생 가게 뒤에 앉아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큰 꿈을 꾸었어요. 제 이름은 말리예요. 23살이고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제가 예쁘다고 말했어요. 특히 관광객들이 저를 보고 외모를 칭찬해줬죠. 엄마는 제가 영화배우 같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외모가 저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며 자랐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같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뭔가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죠.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TV에서 보던 부유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들은 돈도 많고 차도 많고 큰 집도 있었어요.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겨우 생계를 꾸리는데 힘겨워하고 있었죠.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는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기의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몇 년 전에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태국에서 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죠. 친구가 새 아파트, 옷,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이 기회가 많은 나라라며 특히 저처럼 생긴 사람에겐 더 그렇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끌렸죠. 한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곳이 제가 있을 곳일지도 몰라요. 제 외모를 이용해 부유한 남자를 만나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방콕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나은 무언가를 원했어요. 계속 생각하다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제 기회라고요. 한국이 제 탈출구이자 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으로 가서 부유한 남자를 만나고 제가 꿈꾸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시작할 돈만 조금 있으면 됐어요. 부모님께 돈을 좀 빌렸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빌렸죠. 빚을 지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사고 짐을 싸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제 미래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떠다니는 구름을 보며 제 인생이 얼마나 바뀔지 생각했죠.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상상해 봤어요. 부와 세련됨 그리고 기회가 넘치는 세상에 발을 들이는 모습을요. 부모님은 제 계획에 반대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꼭 성공할 거라고 자신했어요. 제 친구가 성공한 게 그 증거였고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항상 제 외모로 잘 살아왔고 외모가 중요한 한국에서는 제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설렘이 몰려왔어요. 짐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렸죠. 공항은 제가 여태 본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하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 오히려 조금 위축되기도 했어요.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 여러 번 가봤지만 여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 제가 있던 곳보다 훨씬 앞서 있는 곳에 온 듯했어요. 세관을 통과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한국어를 조금 알기는 했지만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야 한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터미널을 지나가면서 저는 작은 물고기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얼굴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모두가 너무나 세련되고 완벽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위화감을 느꼈죠.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서울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고층 빌딩들, 매끈한 도로들, 그리고 북적이는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 차와 버스, 그리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사진을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더군요. 압도되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이 바로 이거였어요. 바쁘고 흥미롭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삶. 택시를 타고 제가 빌린 작은 아파트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별 말씀이 없었고 그게 오히려 고맙더군요. 저는 계속 주변 풍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블록마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가게들, 광고판, 사람들 모두 잡지 속에서 튀어나온 듯 보였어요. 배 속에서 긴장이 살짝 느껴졌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파트에 도착하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해서 다행이었어요. 벽은 텅 비어 있었고 가구는 단순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곳은 그냥 잠시 머무를 곳일 뿐이니까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임시 정거장이랄까요. 짐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을 최대한 많이 돌아다녔어요. 강남과 명동 같은 유명한 곳들을 방문했죠. 패션과 밤문화로 유명한 곳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놀랐어요. 특히 여성들은 마치 런웨이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옷은 세련되고 피부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으며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화려함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저는 항상 제 외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리를 거닐다 보니 제 자신감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들은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우아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제 것처럼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미묘하고 세련되었어요. 저는 점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시선들은 제가 익숙했던 찬사 가득한 눈길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거나 어쩌면 연민 어린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제 자신이 매우 의식되었어요. 스타일리시하다고 고심해서 고른 옷들이 이제는 촌스럽고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고 화려하게 하려고 했던 메이크업도 무겁고 과해 보였어요. 제 외모가 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서울에서는 그게 거의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계획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부유한 남자를 만나 저를 책임져 줄 거라는 건 단순한 상상이었죠.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긴 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삶과 목표로 바쁘고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였죠. 게다가 서울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달았어요. 생활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고 제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큰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결정이 점점 제 손을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집이 그리웠어요. 가족의 따뜻함이 그립고 방콕의 익숙한 모습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아직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었어요. 왜 한국에 왔는지 다시 생각했죠. 더 나은 삶을 찾고 저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왔으니까요. 다만 그 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포기할 준비는 안 됐어요. 마음 한편에선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제가 이 새로운 세상에서 길을 찾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또 다른 도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제 3장 냉혹한 현실. 서울에서의 첫 몇 주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제 미모가 눈에 띌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보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여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모두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죠. 제 자신감은 점점 무너졌어요. 방콕에서는 항상 예쁜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완벽한 얼굴들 사이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도시를 헤매며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이곳에서 내가 꿈꾸던 삶을 우연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서울은 너무 컸고 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반짝거리는 건물들, 잘 가꿔진 공원들, 비싼 상점들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아름답긴 했지만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죠.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졌고 모두가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이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어요. 제가 빌린 작은 아파트는 정말 작았어요. 침대 주위를 겨우 걸을 수 있는 좁은 방 하나였죠. 그런데도 비쌌고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더 돈을 부탁할까 고민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은 이미 제 꿈을 믿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친구를 사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언어가 생각보다 큰 장벽이었거든요. 오기 전에 몇 가지 한국어를 배웠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말을 더듬거릴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에 혼란과 짜증이 비치는 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중하게 미소를 짓고는 떠나버렸고 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밤 태국에서 봤던 인기 드라마에 나왔던 카페에 갔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로맨스를 찾는 장소로 유명했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요. 주위 사람들은 커플이든 친구 그룹이든 저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마치 내가 그곳에 속해 있는 척할 뿐이었죠.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카페가 닫을 때까지 부끄러워서 먼저 일어나지 못했어요. 외로움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어요. 나는 방콕에 있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자기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여기에 갇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민하고 있었죠. 집이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의 요리 냄새, 바쁜 거리의 소리, 부모님과 함께 일하던 작은 가게까지도 그리웠어요. 방콕을 떠나는 것이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던 중 태국 여성들 무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고향이 너무 그리워져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나누었고 저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많은 이들이 저처럼 같은 희망과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던 중 한 여자, 핌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고급 미용실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국에 왔지만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한국에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녀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 닿았어요. 저는 제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과의 우정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은 점점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졌어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일자리도 계획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었죠. 더 이상 모든 것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속일 수는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도 사귀고 도시도 잘 다니고 있다고 말했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돈이 거의 다 떨어지고 제가 쫓던 꿈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울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친구에게 일어난 일로 찾아왔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처음 얘기해줬던 그 친구가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녀도 저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태국인은 열심히 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들을 시기해서 강제 추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성실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제 추방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태국에 알려서 우리도 한국한테 보복을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죄 없는 태국인들을 한국인들이 무차별 학대를 하고 추방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한국에 공격을 해야 한다.
태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추방하고 또 태국에 모속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지요. 처음에는 제가 올린 이 영상과 사실들이 SNS에서 크게 퍼지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와서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제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나 다른 태국인들이 추방된 이유는 그들에게 적절한 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마약이나 불법 도박 등 법을 어기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한국인이 다치기도 하는 상황도 여러 번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들의 문제가 너무 커지자 강제 추방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이자 당연한 행동이었지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 친구나 다른 태국인들이 사실은 범죄자였다니.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이들 때문이었는데 저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한국에 무턱대고 온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돈을 빌려준 부모님과 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국이 나쁘다. 한국 사람들은 태국인을 차별한다고 말하고 다녀 한국에 피해를 준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꿈이 외로움과 상처,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쫓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날씨가 훨씬 추웠어요. 단지 공기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요. 서두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느리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마치 모든 사람에게 목적지가 있고 그걸 향해 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이제 그 꿈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바람처럼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친구가 추방당했을 때 정말 화가 났었어요. 이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왜 돌려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친구가 단지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불법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선을 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가혹하거나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추방된 거였죠.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천천히 그 진실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 안에 앉아 창밖으로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개미처럼 움직였어요. 각자 작지만 더 크고 질서 있는 무언가의 일부였죠. 한국은 방콕과 달랐어요. 제가 자라온 혼돈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고 어쩌면 그 혼돈이 나름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저만 빼고요. 친구의 추방에 대한 진실은 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줄 부자를 찾으러 왔었고 제가 자격 있다고 믿는 삶을 얻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그걸 얻을 자격이 있나요? 친구와 제가 뭐가 다를까요? 공짜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으려 했던 건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저를 세게 때렸어요. 마치 가슴 깊이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처럼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모든 걸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우뚝 솟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 완벽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 저는 작게 느껴졌어요. 제 외모에만 의지해 왔어요. 낯선 사람들의 칭찬 덕에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방콕에서는 그게 충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군중 속 하나일 뿐이었어요. 제 주위의 여성들은 우아하고 세련되어 있었어요. 제가 눈에 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도시에서는 아름다움이 흔했어요. 여기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지 외모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아가는가였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는 방식, 낯선 사람에게조차 친절한 모습들. 어느 날 제가 읽은 카페를 찾아 헤매다 길을 잃었을 때, 한 여자가 급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이나 할애의 길을 알려줬어요.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해줬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은 저를 거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나눠줬고, 가게 주인들은 제가 언어로 고생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기다려줬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화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고, 그저 제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얻을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제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일하는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여기에는 질서와 규칙,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부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제가 집에서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었고, 그걸 피하려고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저녁, 작은 공원에 앉아 해가 빌딩들 뒤로 지는 걸 보면서 제가 겪은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방콕에서의 삶, 부와 지위를 찾으려던 꿈, 친구의 추방,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친절함까지. 저는 쉬운 것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죠.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걸요. 진실은 단지 친구의 잘못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잘못이기도 했어요. 저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보상을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어디서도요. 한국이 그걸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했어요. 그건 운이나 부,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규칙, 존중, 그리고 공동체. 공원을 떠나려 일어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직 모든 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든지 삶을 만들고 싶다면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를 여기에 데려온 꿈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꿈들을 세워야 했어요. 부나 지위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꿈을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은 적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여기가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배우게 될 곳일지도 몰라요.